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급반등에 성공했던 뉴욕 증시는 어제 하루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피로감이 나타난 걸까요?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상반기 50년 만에 좀 최악의 상반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CNBC에서는 지금이 바닥인가 혹은 아니면 약세장에서 나오는 급반등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도 고민하는 게 느껴지고요. 시장 참여자들도 고민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 모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저희도 시장에서 쏟아진 여러 이슈들 부지런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아가자라는 의견부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넘겨보시면 월가의 전설로 꼽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이죠. 170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 긁어 모을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바닥을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다. 사고 나서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더 사가면서 긁어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의 시각을 조금 피력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긴 하죠. 또 한편으로는 괜히 이 비틀린 개인 투자자의 심리로는 너희는 돈이 많으니 긁어보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여러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뉴욕장 밤사이 어땠는지 살짝 보죠.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하락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이었고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이 조금 버텨주는 흐름 확인이 됐었고요. 반도체에서 퀄컴과 마이크론 등 일부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 유지했습니다. 많이 오른 쪽은 에너지였어요.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등이 좀 유입이 됐었고요. 에너지 관련한 이슈는 잠시 후에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으로 뉴욕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완화된 느낌입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제로에서 올려잡는 흐름도 확인이 됐고요. 나이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도 조금 강하게 나왔죠. 이 두 심리가 싸우다가 밤사이는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나스닥이 7% 이상 오른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하락이었고요. 좀 특징주로 골라본다면 에너지 쪽 강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이 부과됐어요. 러시아에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 원유와 에너지 등을 사올 경우에는 그 수입국에게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옥시덴탈, 렉슨모빌, 쉐브론 등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됐고요. 대본 에너지나 발레로 에너지는 7, 8% 급등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전기차 쪽은 미즈호 등에서 투자 의견을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내려갔고요. 루시드, 리비안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네요. 니오와 같은 중국 관련 전기차 업체들도 4% 이상 빠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봐야겠고요. 전기차 쪽 여러 이슈가 매번 순환하고 있죠.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슈 메이커가 이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4680 배터리 이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는 거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입지가 달라졌다라는 얘기 어제 내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NH투자에서 어제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가를 무려 12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죠. 어제 그래서 삼성 SDI가 셀 업체 중에는 가장 많이 올라섰습니다. 배터리 업계 최고 영업이익률을 낸다라는 걸 근거로 삼았고요. 이 삼성 SDI의 고객사는 BMW, 폭스바겐, 리비안 제규어, 테슬라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메이커들의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밸류체인입니다. 삼성 SDI 관련한 고객사들이고요. 소재 업체들 대표주자 이렇게 꼽힙니다.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PNT, CIS, 하나기술 등등 거론이 되죠.
반면에 또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TCC 스틸, 상신 EDP, 삼진 L&D 등이 있고요. 어제는 TCC 스틸이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굵직한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우리 또 자동차 쪽의 이슈 메이커 현대차, 기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아마 이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져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어제 오랜만에 또 카데이가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모두 이렇게 정교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만도와 현대위아 7%대, 현대차, 기아 4에서 5%가량 올랐고요. 자동차 대표주는 시간 외까지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도 체크해보면 SL이 9% 정도, 화신도 8% 넘게 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부품주 쪽에서는 약간의 엇갈림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유플러스라던가 KB오토시스 같은 종목들 2에서 4%가량 추가적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빠졌던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주 성격을 지닌 종목들 어제 반등이 정말 반갑기만 했을 텐데요. 어제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끈 건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25일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했던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딱 이 얘기죠. 머스크 미안하다, 유감이지만 현대차가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조용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는 테슬라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쪽에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주황색이 바로 포드의 머스탱 마하인데 이 점유율을 지금 회색과 파란색 아이오닉 5와 EV6가 합계로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미국에서 출시하고 나서 단기간에 이런 판매고를 올렸는데 여기를 테슬라가 따라잡으려면 10년은 더 걸린다라는 얘기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이들 잘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쪽의 토요타는 순환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좀 더 현대차, 기아차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또 뉴스가 될 텐데요. 한때 내연 기관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아류작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현대 기아차는 이제는 미국에서 제2의 일론 머스크다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토요타에서는 처음으로 발매를 했던 첫 순수 배터리 전기차 모델에서 타이어가 빠질 가능성이라는 결함이 나오면서 모델 전량을 리콜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주가 상승에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2조 이상 그리고 기아가 1조 이상으로 합계가 4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8조 이상, 6조 이상이 되면서 합계가 약 1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1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한때 2012년에 차화정 랠리가 절정했던 때에 약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합계로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그때 영광을 다시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신증권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2, 3분기에 물량 회복 그리고 우호적인 가격 환경 때문에 물량 증가 이상의 외형 성장과 수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기아에 대해서도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불황과 이 고유가 시대에서 친환경차들은 계속해서 흥행 불패를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를 바로 잘 이끌고 있는 게 현대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차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특수가 기대된다라는 건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지금 수치들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엄청난 리더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또 다른 리포트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도 꽤나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늘 돌다리를 네. 두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새벽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나금융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자동차 소비 위축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차 판매 중에 25에서 30%가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미국 내에서 월 할부금 전년 동월 대비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차 취소가 조금 일부 이뤄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한 대기 수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완성차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중장기로는 분명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네. 좀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네. 사실 앞서 굉장히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실적도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해드렸지만 마지막에 봤던 리포트처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때 차화정 랠리를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기대감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관련주 다시 또 진입해도 되는 시점인지 그렇다면 관련주 내에서 추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공을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원전이 어제 테마 상승률 1위였습니다.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죠. BHR 16%, 우진 14%, 그 밖의 종목들도 다 괜찮았습니다. 제2의 부흥기가 오는 것인가라는 일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쭉 들어가 보죠.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최애가 원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며칠 전에 이슈가 됐던 발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다. 탈원전 폐기할 것이고 우리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해줄게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발주를 낼 것이고 그동안 잘 버텨왔던 부품사들 금융지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R&D 연구개발 자금도 꾸준하게 투입할 것이다라고 지원의 의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원전 세일즈 관련한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이 원전 산업 생태계 협력 이슈가 있고요.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이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조금 초조한 마음이라고 하죠. 여기서 좀 세일즈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일, 30일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역시나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원전 수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네요. 이 이슈와 함께 어제 원전주가 강했던 것 중에 하나의 모멘텀은 바로 ETF 출시 소식입니다. 두 종의 ETF가 바로 오늘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각각 하나씩 내놓게 됩니다. 그들이 각 추종하는 지수의 이 종목들 내에서 상위 비중을 가진 업체들을 담아가게 되는데요. 언론 보도로 의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전력,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러티, 한정기술 동일하게 조금 들어가 있는 몇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전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진만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이슈가 돼서 ETF가 출시될 때 수익률이 어땠는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메타버스 ETF, 뉴딜 2차 전지 ETF, 뉴딜 바이오 ETF가 각각 출시가 됐을 때요. 메타버스가 한 달 사이에 40% 올랐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되면 이걸 편입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급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출시 직후에 올라갔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쪽도 3개월 동안 70%, 30% 각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초반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죠. 원전의 과거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난세의 영웅이었다. 2008년에서 2010년도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473%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MB정부 전력수급계획과 아랍에미리트 수주 소식이 있었을 당시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그때와 조금 닮아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리포트에 원자력이 들어가는 제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때 이 첫 번째 전성기 시절도 보면 리포트에 원자력이 들어가는 수가 확 늘어났었고 지금도 꿈틀꿈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선 정부가 밀어주는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토에서는 꽤나 공격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원전이 5년 이상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정부 주도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 여러 이슈 등을 봤을 때 지금 주목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최소 5년은 주도 섹터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된다면, 공감을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만 7월 6일에 일정 있습니다.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에 빠지게 될 것인가 한번 체크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날 이슈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자, 가나 안 가나 마지막으로 확인할까요? 네, 어제 또 시장에서 단독으로 전해졌던 뉴스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젠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젠이 원숭이 도창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고 연구용을 유럽으로 수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생산을 위해서 품질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상승세를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단독이라는 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이들의 시세 어떻게 이어질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건 장중의 내용인데요. 순환경제로 묶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강세 기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나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종목들인데 어제 이 시간에 단기적 접근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던 세린비엔지나 에스폴리텍 등 강했고요. 폐배터리 종목도 코스모학이 10%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중 내 변동은 조금 있었는데 시간 허락한다면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거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자동차부터 원전까지 전략 챙기러 지금 함께 가시죠. 진만생과 함께하는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동안 마주했던 아침보다는 뉴욕장 하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양호합니다. 뉴욕장의 분위기에 두고 여러 왈가왈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긁어 모을 타이밍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아직 약세장 랠리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 확대 해석하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우세요?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또 막차 타야 되나? 이제 또 이제 슬금슬금 또 이제 지금이라도 탑승을 해야 되나? 다시 이런 분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약세장이다 보니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제 약세장에서 잠깐이나마 오르는 그런 상승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이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악재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는 이미지만 사실상 아직 해소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세장을 좀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차라기보다는 조금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요. 아직 밴드상으로 한 5%, 지수상 5%에서 7, 8% 정도의 상승세는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V자 반등을 기대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목요일날 잡았던 분들이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잡았던 분들이 가장 조금 좀 이제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직은 평균 단가를 조금 이제 위에서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 단기간으로는 이 베어마켓 랠리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 때는 현금을 꼭 유지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파멸적인 상승보다는 한 번 정도 꺾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하니까 이때 이 반등 때 현금 확보할 수 있을 분들은 반드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요소들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간 조금 데이터 수치들은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는 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는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 때 약간이나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는
대해서는 적어도 현금 50%의 확보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 같이 막 윈윈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장 자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여줄 필요는 존재를 한다라는 의견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만쌤 의견은 시장이 어찌됐건 숨 쉴 틈을 좀 줬으니 이때 빨리 숨을 쉬면서 나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현금을 좀 챙겨놓고 또 다음 스텝을 대비하자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짧게 대응은 계속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뭐 카카오가 뭐 10만 원 위에 있거나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위에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상승장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3년 뒤, 4년 뒤에 다시 한번 랠리가 오거나 1년 뒤에 랠리가 왔었을 때 과연 이 평균 단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존재를 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상승장이 왔었을 때 내가 과연 손절을 혹은 이제 이익 실현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배웠잖아요, 약세장 때. 네. 이번 이런 약세장도 있구나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즉 이제 2020년 이후에 상승장 때 오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시장도 있구나, 주식이 정말 어렵구나 배우는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다시 소 안 잃으려면은 이번에 잘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매 습관을 정말 잘 고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제 방송도 잘 보시고 데이터 축적을 잘 하셔서 다음 상승장이 왔었을 때 그 상승장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하락장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배우셔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기술로 이제 좀 네. 배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승장을 대비할 만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각 섹터별로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자동차 쪽이요. 어제 시장에서는 원전과 자동차가 뜨거웠습니다. 원전은 그래도 한 번씩 중간중간 시세를 줬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좀 전반의 시장을 끌고 가주는 느낌이 났던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신분 상승했다라는 현대차 그룹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완성차 업체 담아도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기사가 잘 나왔죠. 이제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국내 기사들을 막 들썩들썩일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 환희에 빠지지는 마세요. 이제 가장 이제 좀 저도 안타까웠던 기사가 이제 뭐 TSMC 개석거라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류입니다. 이제 1등과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정말 이제 긍정적인 2등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위치는 조금 이제 독보적이고 그 안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키는 자와 뺏는 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뺏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때마다 당연히 2등에서는 좀 막 이렇게 들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잘 했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전기차 시장에서도 뭐 축적돼 있는 데이터도 훨씬 더 많고 차량을 많이들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좀 변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테슬라보다는 자유로운 편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의 트렌드가 바뀔 때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기간으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위주의 랠리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랠리가 이어가는 게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량 판매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요소를 존재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공급자 우위가 훨씬 더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좋고요.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는 자동차가 끌어주고 내년에 반도체와 바톤 터치를 함으로써 가장 지금 그 증시를 좀 안정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도 뭐 지금 이제 막 첫 시세를 분출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를 매수하셔도 충분한 구간이 맞고 뭐 부품사들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두 개 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당분간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또 기아차 공장이 또 특근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좀 쇼티지를 좀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구간을 개선을 해서 약 10% 정도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죠. 특히 이제 철금속 쪽에서 하락을 많이 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원 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차 내에서 선호도와 부품사도 괜찮다 하셨는데 부품사는 아직까지 여러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뭐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부품사 중에 괜찮은 것도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저는 화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부품사들은 1분기 때 실적이 정말 중요해. 뭐냐면은 판가 전이가 잘 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잘 갖춰준 기업들이 1분기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2분기, 3분기, 4분기 즉 올해까지는 프리미엄이 계속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화신도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거기다 이제 미국에서 뭐 현대나 기아 공장이 왔었을 때마다 좀 증설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이고요. 뭐 매출 영업이익 잘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는 기간에서 또 기관이 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로는 화신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의 화신이 좀 되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화신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고요. 일단 잘 버텨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켜볼게요. 자, 원전 쪽 가겠습니다. 어제 원전 이슈 뜨거웠고요. 오늘도 뭐 여러 이슈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ETF 출시도 있고요. 원전주는 계속 진만쌤과 얘기해왔어요. 그때 우진이랑 오르비텍 긍정적으로 폐기물 쪽, 네. 처리 쪽 관심을 두자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뭐 그 뷰 유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원전이 많이 오른다고는 했잖아요. 사실 더 올랐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만약에 유동성 장세에서 지난주 같은 기사가 나왔으면 저는 거의 막 주봉으로 50%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시세가 짧아서 아쉬운데 일단 힘을 한번 모은 것 같습니다. 힘을 한번 모으고 사실 이번 주도 다들 이제 뭐 주간 캘린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직 원전 기사들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못 잡으셨던 분들은 상승세의 끄트머리에서 어떤 이익을 보시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원전 ETF가 나왔다는 거는 거품에 계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 ETF의 출시와 함께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금 여유가 좀 있어서 많은 돈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형주 위주죠. 이제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중복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수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실 분들은 이제 한국전력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을 좀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대형주가 가니까 소형주는 좀 가겠지. 근데 원전의 핵심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처리. 그래서 오르비텍과 우진 같은 종목들을 소형주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서 이제 뭐 대형주들은 낙폭과대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소형주들은 폐기물 처리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 원전은 아마 당장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올 한 해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든든한 이제 좀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과 오르비텍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유지해 주셨고요. 안정적인 수급 유입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전력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막 시장이 불안하니까 저는 좀 안정적인 쪽이 좀 더 내키기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죠. 자,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모처럼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골라오셨어요. 삼성전자 3나노 세계 최초 초격차 전략 핵심은 무엇인가? 오삿, 반도체, 후공정 쪽이다. 오랜만에 후공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사실 기사가 이제 좀 상반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산이 밀렸다와 양산을 진행한다 이제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후자죠. 좀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산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율이 잡혔기 때문에 양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사도 일부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나노에서 뭐 엄청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술력만 입증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단계별로 나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삼성전자를 서포트해줄 오사트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이 향후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공장 업체들까지 한번 좀 장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워낙 다 차트가 무너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회복세가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내년까지 보셨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기대가 되는지 당연히 반도체 생태계는 지금 당장의 보릿고개지 내년까지 봤었을 때도 의외로 좋은 호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세 종목 정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었고요.
이제 후공정 업체는 당연히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 네페스 세 종목인데 각각 조금씩 매력이 좀 다릅니다. 이제 네. 하나마이크론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향도 있지만 본질은 삼성전자 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양쪽에 좀 윈윈 전략을 쓸 수 있을 거고요. 두산 테스나는 이제 두산이 최근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쪽도 최근에 반도체 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이 가장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이게 좋아진다면은 이제 주가 탄력성은 오히려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매력도죠. 안정적인 성장, 그 다음에 이벤트성 이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다 각각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 종목 중에서 조금 이제 개별적인 입맛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억을 주면은 어떤 종목을 사시냐 그러면 네. 당연히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좀 추세를 기울일 것 같은 게 그냥 외형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멘텀 자체가 전방 상업이 살짝만 꺾여도 주가 하락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마이크론 워낙 많이 꺾였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 한 번 정도 투자해 보실 만한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각입니다, 여러분. 일단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관점으로 얘기를 주신 거고요. 앞서 자동차, 원전, 이들 종목군까지 한 번 더 포트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진만센과 가나안가나 대신에 저희 AS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5월 26일 5월 저점경에 잘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수익률 17% 정도 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좋습니다. 요즘에 또 어제 시간을 해서 SK바사도 올랐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각각 짧게 더 끌고 간다 아니다. 네, 저 바이오사이언스는 만약에 정말 이제 자녀한테 물려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SK바이오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백신 모멘텀 끝났고 CMO 시설 잘 갖춰준 기업들은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 이래서 백신 모멘텀 말고 다른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정말 주가는 빠르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거나 정말 이제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다만 이익 실현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시고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 10만 원 이하 매수 가격대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셀트리온은 뭐 이제 조금 한 병 이슈만 마무리되면 주가 탄력성은 조금 더 존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대 셀트리온이 뭐 3번 정도 어제 나왔었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진만쌤은 또 5월경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두 종목 다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 사인 나오면 진만쌤과 함께 또 전략 이어나갈게요. 자, 오늘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